안녕하세요. 그레이몬스터입니다.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벡터 도형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포토샵 왼쪽 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펜 툴, 타입 툴,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가 두 개가 있어요. 검정색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릴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툴이 포토샵에서 벡터 방식을 다루게 되는 툴들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벡터 방식의 벡터 형태의 도형이라는 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먼저 일러스트를 먼저 보시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느 건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라도 포토샵을 먼저 보시고 아직 일러스트를 안 보신 분들은 자, 이때쯤에 일러스트를 먼저 가셔서 보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번 영상은 벡터 방식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본인이 실무에서 벡터 방식을 별로 쓸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 영상은 뭐 한참 나중에 보셔도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스트로크 패스를 이용해서 글자에다가 패스를 섞는 걸 막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벡터 방식을 복잡한 도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러스트를 먼저 보시고서 다시 또 포토샵으로 넘어오셔도 그게 더 좋을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하나의 툴인 것처럼 같이 잘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뭔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해결하고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그에 관련된 건 뭐 이전 동영상에서도 보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일러스트 만약이라도 아직 일러스트를 안 보신 분들은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인데 비해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이라서 펜툴을 가지고서 어딘가에다 점을 찍게 되면은 이 점의 위치를 여기 상단에 보시면 X축, Y축으로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점을 또 찍게 되면은 연결이 되면서 두 번째 점 위치가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에 핸들이 놓여지게 되면서 선이 곡선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점과 점 사이의 선을 이 핸들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이게 벡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쭉쭉쭉쭉 확대를 하더라도 자, 이렇게 선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 포토샵은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은 픽셀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죠. 그게 포토샵에서 쓰는 비트맵 방식이고 일러스트는 벡터 방식이에요. 포토샵에서 이런 벡터 요소를 쓸 수 있는 툴들이 여기 왼쪽에서 보셨던 펜 툴, 타입 툴, 셀렉션 툴, 그 다음에 도형 툴이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이 포토샵에서도 일러스트처럼 선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이긴 한데 그래도 일러스트만큼 편하지는 않아요. 일러스트만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퀄리티를 뭔가 좋게 낼 때 이 부분을 잘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것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있다가 실습할 예제 중에 하나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자, 지난번에 스트로크 패스 이용해서 만들었던 기능을 좀 바꿔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요 일러스트 영상은 제가 뭐 설명드리려고 잠깐 꺼내놨었는데 굳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려봅시다. 먼저 펜툴. 자, 펜툴을 요걸 쓰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펜툴, 타입툴 요런 왼쪽 부분이 또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CC 버전은 여기 도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 갖고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본 값으로 돌리는 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툴에 관련된 게 있죠.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우스로 꾹 누르고 있거나 거기서 에디트 툴바 가셔갖고 뭐 이것저것 설정해 놓은 거를 자, 여기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도구들이 기본 상태로 돌아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저처럼 기본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펜툴로 패스를 그릴 때, 펜툴로 도형을 그릴 때, 자, 이게 되게 처음에 하실 땐 헷갈려요. 전혀 헷갈릴 거 없는데 그냥 뭔가 번거로워요. 먼저 펜툴로 패스를 그릴 때는 자, 펜툴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펜툴로 어떤 형태로 그릴 건지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은 먼저 패스로 선택하시고요. 패스로 선택하고서 그리게 되면은 지난번에 스트로크 패스 했던 것처럼
자, 패스가 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그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나서 이 패스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거 패스 패널에서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패스 패널 꺼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패스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의 전체적인 요소를 선택하는 게 자, 검정색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하게 되면 저 도형의 전체적인 부분,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하게 되면 이 도형의 일부 요소를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거는 일러스트에서 쓰던 거 그대로예요. 일러스트에서 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검정색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가 자, 이렇게 떡하니 놓여 있죠. 그런 다음에 밑에 펜툴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당연히 이 벡터에 관련된 부분은 좀 뒷전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놓여져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스트로크 패스에 관련된 거는 지난 동영상에서 많이 했으니까는 얼른 넘어가고요. 자, 펜툴로 이제 도형을 그릴 때, 자, 펜툴 가지고서 도형을 그릴 때는 상단의 옵션을 쉐입으로 놓으세요. 자, 도형 형태로 놓으시고서 이제 그려보게 되면 그 옆에 자, 이렇게 면색과 선색이 보이죠? 만약에 이 선색, 이 값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버전을 좀 옛날 버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포토샵 CC 2015죠? 자, 2015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뭐 17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이전 버전 쓰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 CS6 쓰시고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뭔가 다른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본인이 뭐 이 부분을 잘 안 쓴다라고 하면은 크게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그려봅시다. 펜툴 가지고서 클릭하고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은 자, 여기 패스 패널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패스가 그려지는 게 보이고 아까 그냥 패스로만 그리는 거랑 다르게 쉐입으로 그리니까는 레이어 패널에 자,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도형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면색이 또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요.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면 눌러보시게 되면 저렇게 면색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자, 선색 부분을 클릭하셔갖고 원하는 선색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두께가 있어요. 자, 이 두께 선택하셔갖고 올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여기 스트로크 부분을 마우스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선의 형태, 자, 점선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죠. 자, 그 지금은 선색은 없애놓고서 할게요. 선색은 없음. 자, 그럼 이렇게 면색이 되었어요. 자, 이런 면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이 면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는 이동 툴이에요. 이동 툴 상태에서 당연히 그 레이어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사진을 오려냈던 거랑 똑같이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부분을 어딘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러스트처럼 하얀색 화살표를 선택하세요. 직접 선택 툴. 직접 선택 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직접 선택 툴 이 부분에 선을 변형하고 싶다. 각이 진 걸 변형하는 거는 바로 핸들을 뽑아주는 것밖에 없죠. 핸들 뽑아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러스트에서 제가 펜툴 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자, 여기 포인트 변형 툴 이걸 선택하시면 되죠. 자, 이 포인트 변형 툴 가지고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핸들을 잡아 당겨 주시게 되면 각진 부분도 이렇게 곡선이 되죠. 자, 포토샵으로 와서 그 부분 똑같아요. 근데 포토샵에서는 이게 단축키가 이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lt가 있기는 한데 그냥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툴을 직접 선택을 하세요. 자, 포인트 변형 툴 이 녀석을 선택해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찍 잡아당기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곡선으로 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부분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포인트 변형 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 핸들이 분질러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핸들을 얌전히 잘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하얀색 화살표 가지고서 핸들을 선택해서 움직이시고 조정을 해주세요. 자, 지금 이런 패스를 다루는 부분을 저는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지금 이 부분까지만 와도 이미 일러스트를 보셨던 분들은 앞에서 했던 내용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펜툴에 관련된 부분까지 자, 이런 부분은 일러스트에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하니까는 자, 이거에 관련된 자세한 부분은 일러스트 넘어가서 그쪽에서 학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포토샵을 위해서 얼른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졌으면은 여기 포토샵에서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레스터라이즈야. 자, 포토샵에서는 이 레스터라이즈를 이제 실수로 많이 누르게 되거든요. 특히 지우개 툴 같은 거. 지우개 툴 가지고서 나는 어딘가 지우거나 브러쉬 가지고서 어딘가 문지르거나 하고 싶을 때, 자, 지우개 툴 해볼게요. 지우개 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저렇게 내용이 안 나와요. 이거 현재 이 레이어에 어떤 내용을 기록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거 그냥 누르게 되면은 자, 레스터라이즈 실행할 건지 물어보게 돼요. 오케이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런 레이어의 어떤 특이한 특성들이 사라지면서 일반 비트맵 이미지가 돼버려요. 그 상태에서는 여기 옆에 보시면은 도형 아이콘이 사라졌죠? 일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자, 컨트롤 Z. 이 상태에서는 다시 검정색 화살표나 하얀색 화살표 가지고서 어느 부분을 수정하려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맵으로 반드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레스터라이즈를 하겠지만은 레스터라이즈가 필요하지 않으시면은 지우개 툴 가지고서 누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저는 Alt Ctrl Z 할게요. 자,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럼 이런 부분을 실수하지 않게끔 나는 좀 안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레이어를 여기 잠궈 버리세요. 상단에 보시면은 잠금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잠그는 거. 자, 이래 버리면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경고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유실이 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또 뒤로 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조금만 이따 설명드리고, 자, 여기 제가 적어놓기를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뭔가 포토샵에서 벡터 형태를 다루는 건 불편해요. 그런데도 벡터 방식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미지가 굉장히 아무리 크더라도 얘는 벡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림이 깨지지가 않아요. 타입 툴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타입 툴도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작게 글씨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죽여볼게요. 만약에 비트맵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자, 레스터라이즈 비트맵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T 해서 크기를 줄일 때는 못 느끼지만 크기를 늘리게 되면 이렇게 픽셀들이 드러나게 되죠. ESC Alt Ctrl Z에서 글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다시 놔뒀어요. 이 상태는 벡터의 형태가, 벡터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Ctrl T에서 글자를 아무리 크게 늘린다라고 하더라도 엔터 눌러서 고정하고요. 이런 선이 깨지지가 않게 되죠. 망가지지가 않게 되죠. 이게 벡터 형태의 장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 얘 지우고요.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있어요. 자, 커스텀 쉐입 툴. 여러 가지 도형들을 포토샵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가 참 좋아요. 그 중에 타입 툴, 여기죠? 도형 툴 아래쪽에 보시면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있어요. 어도비에서 기본적인 도형을 막 제공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부분이 아마 저처럼 당연히 다들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옵션 메뉴, 이것도 브러쉬라든가 레이어 스타일처럼 옵션 메뉴 들어가셔갖고 원하는 내용을 불러드리세요. 그 중에서 저는 그냥 이거 다 꺼내요. 여기 올. 자, 저는 일단 리셋 원래대로 놔볼게요. 그럼 아마 요 정도밖에 안 보일 거예요. 썸네일은 라지 썸네일로 크게 키우시고, 그 다음에 올 모두 꺼내기. 어펜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케이 누르세요. 그러면은 지금 포토샵을 설치하면서 깔려있는 도형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도형을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쓱 그려주게 되면 자, 이런 도형이 이런 모양이 깔끔하게 그려지죠. 그리고 나서 색깔, 자 스마트 오브젝트 아니죠? 지금 도형의 특성이 살아있으니까 상단의 면색을 원하는 걸 선택하셔갖고 바꾸셔도 돼요. 나름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 그리는 부분이라든가 벡터 형태의 관련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포토샵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 지우고 다시 또 앞쪽으로 갑시다. 제가 이게 안 지워지는 이유가 이 레이어를 잠궈놨군요. 다시 자 지우고,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와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선 그리기. 포토샵에서 선을 그릴 때 옛날 자료를 보시게 된 분들은 아마 이 방식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마큐 툴을 꾹 누르시면은 싱글로 마큐 툴, 그 다음에 사각형 마큐 툴 있잖아요. 싱글로 마큐 툴부터 보게 되면 얘는 클릭하게 되면 저 지금 보기에는 그냥 한 줄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확대, 컨트롤 뿔뿔뿔뿔뿔뿔뿔 해서 그 내용이 있는 대로 가 보면은 자, 저기 한참 위에다가 제가 그려놨나봐요. 여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한 픽셀만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레이어 추가하고 검정색 물통을 부어버리게 되면은 포토샵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얇은 선이 하나 그려진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가르쳐 줄 거예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의 그림 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가장 깔끔하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선이 있으면, 패스가 있으면은 그 패스의 선 두께 값 상단에 보시면 여기 두께 있죠? 이거를 0.25, 숫자적으로는 0.001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0.001까지 내려가면은 프린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뭔가 어쩔 때는 저처럼 이렇게 지워져서 나오거나, 특히 잉크젯 같은 경우는 어디는 뭉쳐지고 어디는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일러스트는 이렇게 0.001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포토샵에서는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1픽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입력은 가능해요. 그런데 뭔가 선이 뭉그러진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큐 툴, 여기 네모난 마큐 툴 가지고서 이 선을 그릴 때, 자, 여기 잠깐 일러스트 좀 치워놓을게요. 자, 다시 그려놓고요. 자, 요렇게 그려놓고 나서 에디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필 아래 스트로크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저도 이 기능 거의 안 쓰고 있죠. 왜냐하면 패스 가지고 선을 그리니까. 스트로크 여기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영역을 잡아놓은 부분에다가 선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선 두께, 컬러, 로케이션, 안쪽, 바깥쪽, 센터,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서 OK 눌러버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5픽셀짜리 선이 그려지게 되죠. 불편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여기 스트로크 패스라든가 이런 기능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마큐 툴로 어느 부분만 선을 선택해서 잘라서 변형하고 정말 그렇게 썼었어요. 그때가 거의 한 10년도 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자, 지금은 선 그리는 거, 이 부분은 확실히 포토샵에서 편해지긴 편해졌죠. 자, 펜 툴 상태에서 원하시는 패스를 그려주시고, 그러고 나서 면색은 없음, 선색을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고 선 두께를 올려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쉽게 그려지게 되고, 수정도 벡터 방식이니까 하얀색 화살표 가지고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은 선 그린 게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선을 그냥 펜툴 가지고서 그렸는데
여기 옆에 도형 툴을 보시게 되면은 사각형 툴, 둥근 사각형, 원형, 그다음 육각형, 그다음에 라인 툴이라고 있어요. 자, 이 라인 툴, 요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라인 툴 선택할게요. 라인 툴을 선택을 하고서 지금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선 값이 8픽셀로 되어 있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더 크게 할게요. 저는 더 크게 했더니만은 현재 쉐입 1번, 도형 1번이 선 두께가 조정이 되고 있어요. 자, 보이셨죠? 그럼 이때 새로운 선을 그려볼게요. 선을 자, 쓱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얇아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 두 번째 도형을 선택을 하고 선 두께를 수정을 해 보면 자, 색깔 바꿨고요. 선 두께를 수정해 보더라도 뭐 별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말이 좀 뭔가 좀 중복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다시 그릴게요. 라인 툴을 가지고서 그릴 때는 요거 가지고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옆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 값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조정하셔야 돼요. 선 값이 아니고 두께. 자, 두께 값을 한 10px 픽셀로 놨고요. 이 상태에서 그려보시게 되면은 자, 선이 두꺼워진 거 보이죠? 자, 떼볼게요. 그러면 그려지긴 그려졌는데 자세히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실제로 선을 그린 게 아니죠. 쓱 그려보시게 되면 얘는 현재 면이에요. 길다란 직사각형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면 형태 있죠. 면 색깔을 없음으로 놓고 선 색깔을 어떤 걸로 선택하시게 되면 자, 그제서야 1픽셀짜리 라인 툴로 그린 게 보여요. 그래서 말은 일단 뭐 라인 툴은 라인 툴인데 정확하게는 그냥 길다란 직사각형을 그려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 두께를 조정해 보게 되면 자, 안쪽이 꽉 채워져 버렸죠. 바깥쪽으로 늘리는 거 선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서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정렬 내용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달아놨죠. 인사이드, 센터, 아웃사이드. 요거에 관련된 부분 일러스트에서 다 똑같았어요. 일러스트에서는 스트로크 패널을 꺼내서 보시게 되면은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다 보니까는 스트로크 패널에 그냥 크게 꺼내져 있죠. 그것도 여기. 자, 여기 센터. 일러스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센터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자, 사각형으로 그려보게 되면 닫힌 도형을 그리게 되면 그제서야 자, 이런 특징이 보이게 되죠. 패스를 중심으로 해서 선 두께가 가운데로 조정이 될 건지 안쪽으로 조정이 될 건지 바깥쪽으로 조정이 될 건지. 포토샵에서도 똑같아요. 포토샵에서도 도형 선택하시고 선 옵션 들어가셔갖고 정렬을 보시게 되면 센터, 아웃사이드, 그 다음에 인사이드. 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일러스트 가서 어느 정도 하고서 오시는 게 좋다고 한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포토샵보다는 일러스트를 먼저 익히는 게 더 그냥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러더라도 꼭 일러스트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이쯤 왔을 때 일러스트 한 번쯤 더 보고 그러고 나서 일러스트 조금 익히고 포토샵으로 오셔도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포토샵 조금, 일러스트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익힐 때 조금 오래 걸린 케이스예요. 오래가 아니었죠. 아주 오래 걸렸죠. 자, 이거 지워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선을 그려볼게요. 자, 선 지금 아까 여기 그려놓은 거 자, 헷갈리지 않게 해도 새로 그릴까요? 다시 한번 펜 툴 가지고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면은 없음, 선을 원하시는 색깔, 그 다음에 원하는 두께로 올려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거 선 옵션 들어가셔갖고 선의 정렬 방식, 두께 정렬 방식을 여기 센터로 놓아 주시게 되면은 그냥 보통의 상태, 일반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캡 보게 되면 이것도 일러스트랑 똑같죠? 자, 여기 선 끝을 보세요. 선 끝이 이렇게 단절된 상태로 할 건지, 동글게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끝에 튀어나오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코너. 자, 코너 부분이 없으니까 코너 포인트 옵션 툴 가지고서 여기 찍어서, 자, 코너 하나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옵션 들어가셔갖고 코너 옵션을 둥글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깎을 건지도 선택하시면 돼요.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할 때 이게 또 상단에 이 내용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 당연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저는 여기 도형 1번을 선택을 하고 있고, 왼쪽 툴에서 지금 벡터 형태를 다룰 수 있는 툴들을 선택하고 있어요. 도형 툴 빼고, 여기 글자 툴 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상단에, 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 툴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그냥 포토샵에서 일반적인 사진을 다루는 그런 메뉴들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 두께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 이제 또 패널을 꺼내서 쓰는 게, 자, 여기 속성 창을 꺼내 보시게 되면은, 자, 요런 내용이 또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근데 펜툴 가지고서 직접 그린 내용에는 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패더 값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참 이건 편했어요. 올려보면, 자, 패더가 적용이 된 게, 자, 이렇게 보이죠. 패더 값이 적용이 된 상태로 하얀색 화살표 가지고서 그 선의 일부분만 조절해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 기능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럼 패더 값은 줄여놓고 이제 점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 점선을 다루는 거 일러스트에서는 선이 아무리 많아도, 자, 펜 툴 가지고서 선을 다시 그려줄게요. 자, 여기에서 대시라인 체크하고, 그런 다음에 원하는 대시와 갭 값을 입력을 하면은 조정이 되죠? 이것도 포토샵에서도 그대로 똑같아요. 자, 여기 짧은 선, 긴 선 만들고 싶다라면은 대시 1, 그 다음에 갭 10, 그 다음에 대시 다시 좀 긴 거 10, 갭 10 해주게 되면, 자, 이렇게 짧은 선, 긴 선, 거기에다 끝에 둥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운드 캡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선도 만들 수 있었죠? 속성 그대로 있어요. 포토샵으로 넘어갑시다. 자, 포토샵에서, 자, 이 메뉴 어디냐면은, 제가 여기 너무 커갖고 위를 좀 잘라놨는데, 레이어 당연히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선 옵션 들어가셔갖고 밑에 보시게 되면 옵션 확장이 있어요. 옵션 확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점선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지만 나는 새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대시라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대시와 갭 값을 넣어주세요. 자, 대시 1, 갭 2, 대시 2, 갭도 2 해주게 되면은 짧은 선, 긴 선 되고 있죠? 대시를 좀 더 길게 넣어볼게요. 4 하게 되면 보이시죠? 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여기서 이거부터 하십시다. 라운드. 자, 라운드 넣어주고 오케이 해주고, 그리고 선 두께는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자, 이런 점선도 만들어지게 되죠. 일러스트랑 똑같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자주 써야 되시는 분들은 일러스트 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숙달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커스텀 쉐입 툴. 자, 커스텀 쉐입 툴은 아까 써보셨지만은 여기 있는 도형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사각형 툴부터 그려볼게요. 사각형 상태에서 그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속성창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인디자인 넘어가게 되면 역시 비슷한 구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참 편해진 거. 코너 만드는 거 참 편해요. 자, 한쪽 코너만 만드는 거, 여기 코너 있죠? 저희 코너 값을 마우스로 잡아서 뭐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같이 움직여져요. 하나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링크 있죠? 자, 저 링크를 풀어주세요. 풀고 한쪽 코너만 잡아서 조절하시게 되면은 아주 참 좋아요. 예전에는 이게 포토샵에서 되지 않아갖고 일러스트에서 만들어 왔었어요. 어떻게 썼냐면 일러스트에서 자, 이렇게 그리고 면으로 놓고요.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지금은 자르는 걸 쉽게 할게요.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툭 얹었거든요. 툭 얹어 놓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에서 잘랐었죠. 지금은 그 방법 안 써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해주고 그룹 풀어서 한쪽을 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얘를 컨트롤 C 해서 포토샵 넘어가서 컨트롤 V로 붙여서 활용을 했죠. 지금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을 이제 파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기 안쪽. 자, 안쪽을 파고 싶을 때는 일러스트에서 여기 안쪽으로 팔 때는 어떤 다른 도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면색 하나 넣었죠? 색깔은 상관이 없고요. 자, 이거 파고 싶을 때는 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잡아서 패스파인더 패널에 있는 마이너스 프론트 명령을 누르거나 디바이드로 쪼개갖고 안쪽을 빼버리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프론트 해버리게 되면 자, 이렇게 툭 파지죠. 이 특징을 이용하는 거예요. 패스파인더 할 때 여기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생각하라고 했었죠. 포토샵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 부분이 여기 위에 있는 거. 자, 요게요.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야 될 경우. 자, 지금 나는 여기 안을 파고 싶어요. 그래갖고 어떤 도형을 그려야지 라고 하고서 자, 원형 툴을 가지고서 색깔 다르게 주고 쓱 그려보게 되면은 자, 옆에 레이어 보이시죠? 당연히 그냥 새로운 도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지금 요 메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도형 툴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게 되면 요 메뉴예요. 현재 New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리든 그냥 레이어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있는 거 얘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야. 자, 두 개 이상의 도형을 그리는데 그걸 합치는 거예요. 자, 요거 합치는 걸로 놓고 어딘가에다가 슬쩍 그려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자, 다시 할게요. 옵션이 풀렸나봐요. 자, 요걸 놓고 쓱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제가 무언가를 안 했군요. 다시 자, 보이시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냐면은 바로 제가 레이어를 선택 안 하고 있었어요. 레이어를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이 옵션으로 놓고 그리더라도 어디에다가 합칠지가 안 나오니까는 이렇게 그냥 새 레이어가 돼 버리는데 컨트롤 Z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를 보게 되면 플러스라는 형태가 마우스 옆에 붙어 있죠. 이 상태에서 그려주게 되면 도형은 두 개지만 자, 레이어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원형 부분만 움직이고 싶을 때 도형 전체를 다루는 거 검정색 화살표라고 그랬죠? 검정색 화살표로 이 도형만 선택하세요. 잡아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만 또 윗부분만 수정하고 싶다고 하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 하얀색 화살표 가지고서 그 부분만 선택해서 원하는 형태로 변화를 주세요. 그래서 이런 도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빼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도형. 자, 이걸 컨트롤 Z해서 저는 뒤로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쪽을 파는 얘기. 자, 이거
여기 안쪽 파내는 게 요 녀석이었죠? 요 명령을 가지고서 레이어 꼭 선택하시고 마우스 보시게 되면 마우스 옆에 마이너스 표시가 보이고 있어요. 이때 그려주시게 되면 안쪽이 쏙 파여지게 돼요. 그래서 확실하기 위해서 레이어 스타일 넣어봅시다. 레이어 더블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넣어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쏙 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림자까지 넣어볼까요? 그럼 더 확실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이어를 뭐 여러 개 자르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만약에 뭔가 복잡한 도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은 포토샵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러스트 넘어가서 쉽게 해결해서 오세요. 어차피 이렇게 해놔도 자, 포토샵에서 복잡한 도형을 쓰는 거는 아주 쬐금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도 좀 넘어가고요. 제가 설렁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일러스트에서 워낙에 다 했던 내용이라서 내용이 너무 중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커스텀 쉐입 툴 여기 쪽 내용으로 다시 넘어와 갖고, 자, 커스텀 쉐입 툴, 자,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형들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거. 이게 나중에 이 다음에 해야 되는 내용이 이걸 가지고 이제 패턴으로 만드는 방법인데, 그 부분도 역시 포토샵에서는 조금, 일러스트에서는 잔뜩 하게 돼요. 일단은 어떤 도형을 꺼내 봅시다. 자, 이런 도형을 선택을 하고 원하는 부분에다가 그려 놓고 섞어 주시게 되면 참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도형이 본인이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리지 못할 때가 있죠. 이제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아이콘들 여기도 떡하니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어째서인지 여기 도형에 관련된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몇 개 추가된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런 도형, 그 다음에 이런 도형, 재질감. 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변화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여기 플랫 아이콘이라는 인터넷 주소를 달아놨죠. 자, 새 창을 하나 열어갖고 자,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원래 용도는 웹 디자인을 할 때 이런 아이콘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 그냥 쉬워 보이는 거, 자, 얘네들. 자, 이거 선택하고, 자, 들어왔죠? 자, 옆에 뭐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나오는군요. 자,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쓰시는데, 지금 여기는 참 좋은 게, 자, 확대 버튼 누르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PNG, SVG, EPS, PSD 다양한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웹에서 사용하는 벡터 방식이 SVG죠? 그리고 EPS는 인쇄용. 일러스트로 열 때는 SVG나 EPS나 거의 뭐 상관이 없어요. 다운받지 말아야 될 게 지금은 PNG라든가 PSD로 받게 되면은 거의 벡터 형태가 아닌 비트맵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벡터 형태로 다운받고 싶으니까 SVG. 자, SVG를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자, 저는 그냥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그냥 마우스로 찍 끌어당겨요. 자, 여기 요 아이콘 있죠? 얘를 잡아다가 쓱 끌어당겨요. 자, 다시 쓱 끌어당기면은 자, SVG 아이콘이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떨구면은 자, 파일은 SVG 보이는 게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거를 일러스트로 가지고 들어가 보게 되면 그 벡터 형태 상태가 그대로 깨끗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가져가요. 컨트롤 C, 포토샵에서 컨트롤 V 붙여 넣을 때 도형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쉐비 레이어 해서, 오, 굉장히 크죠? 컨트롤 T에서 크기를 쫙 줄여놓고, 그런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라디언트 같은 거,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같은 거 올려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참 유용하죠.
그래서 웹 디자인 같은 거, 그다음 이제 도서 편집 같은 거 할 때도 어디에다가 아이콘 같은 거 넣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콘을 당연히 다 그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여기 있는 사이트도 제가 앞에서 브러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료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프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유료 부분이 있어요. 그거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인스타 찾아볼까요? 인스타나 트위터. 자, 인스타그램 아이콘이 눌러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내 디자인 형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필기체 쓰는 데가 좋을 것이고 자기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쭉 잡아 당기세요. 그리고 다른 용도가 있으면 뭐 PSD라든가 자기 상황에 맞는 거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자, 제가 한번 포토샵으로 직접 끌고 들어가 볼까요? SVG를 직접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여요. 아직은 얘가 이제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늘리셔도 돼요. 엔터 눌러서 고정을 하고 나면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스마트 오브젝트 형태로 유지가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쓰셔도 뭐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안 되고 그냥 비트맵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전처럼 일러스트로 넘어가서 일러스트에 있는 걸 다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컨트롤 T에서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더라도 얘가 깨끗함이 유지가 되죠. 자, 레이어 스타일 가져다가 씌워 보시게 되면은 자, 요런 아이콘이 쉽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 다 만들어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있는 걸 적극적으로 쓰세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단순히 자, 이런 거 검색하셔갖고 자, 이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아이콘을 가져다가 디자인에 활용하세요. 인터넷 쓰는 것도 그 디자이너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콘을 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좀 더 자주 쓰게 될 것 같다. 나는 포토샵에 등록시켜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포토샵에서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가 디파인 커스텀 쉐입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 부분 지금 안 되죠? 여기 부분이 등록이 되려고 하면은 쉐입 형태로 되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여기 인스타 아이콘을 직접 끌고 들어가서 스마트 오브젝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등록이 자, 에디트 보시면 자, 등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내용, 요 내용은 자, 현재 도형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선택을 하시고 에디트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그런데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부분을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부분을 제가 포토샵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자, 여기 SVG 값을 일러스트로 가지고 가서 일러스트에서 자, 어떤 아이콘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넘어와서 컨트롤 V 자, 도형 레이어로 선택을 하고 색깔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색깔 바꾸는 거 자,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 이번엔 자, 나타나게 돼요. 이게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떤 분들은 저는 왜 계속 안 돼요? 라고 이거 질문 달아주시는 분들 이것도 질문이 많이 넘어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얘가 어떤 쉐입 형태를 뭔가 유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은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다시 갖다 붙여보시면은 또 어느 순간 또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몇 번을 해봐도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다운받으신 SVG 형태가 뭔가 그 도형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어렵게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전 지금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자, 여기 define custom shape 해보시게 되면 이름 지정하라고 나오죠. 이름 적당한 거 지정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게 되면, 자, 커스텀 쉐입 툴에서 상단의 쉐입 종류를 펼쳐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언제고, 저희가 자주 쓴다라고 하면은 언제고 꺼내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유용해지죠.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거 안에다가, 자, 안에다가 어떤 특정한 내용을 집어 넣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펜툴 가지고서 그리는 건데, 그 펜툴 가지고서 그리는 거 가지고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 요런 형태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무래도 영상을 잘라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따가 바로 다시 올게요.